안녕하세요. 네, 저는 천안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곰선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입시라든가 수학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강사님이라든가 원장님들께서 동영상 강의를 찍고 편집을 하실 때 어떻게 편집을 하는지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도비의 프리미어 프로를 가지고 이 프리미어 프로를 어떻게 동영상 강의를 편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미리 언급을 드리자면, 이건 전문적인 프리미어 프로의 강의가 아닙니다. 저는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아요. 다만 우리 원장님들께서 강의를 찍은 다음에 그것을 다시 업로드하기 전에 간단하게 편집을 할 수 있는 정도, 딱 그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좀 더 전문적인 것들을 원하신다면 다른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자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어저께 촬영했었던 저희 학원 강의가 있거든요. 그 강의를 편집하는 어떤 모습을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미 저희 컴퓨터에 다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이라든가 PC의 설치 등을 통해가지고 일단 먼저 설치를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시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미어 프로를 처음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이제까지 했었던 작업들과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위쪽에 보면은 새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여기도 프로젝트라는 거 기념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나를 딱 만들어 놓으면은 그 프로젝트에서 지금부터 작업을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 프로젝트를 넣으시고 이름을 적으셔도 되는데 뭐 무제로 하셔도 되고 뭐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이름을 바꾸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저는 그냥 무제로 해가지고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이 프로젝트 이미 존재한다네요. 전 이미 있었던 것들을 그냥 삭제하면서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꾸기 해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프리미어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파일 하나를 딱 만들어 둔 거예요. 자,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은 이 튜토리얼 해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동영상 같은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는 이런 것들을 활용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건너뛰기를 선택하시면, 자, 저는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팅인데요. 자, 이게 여기 있는 이 메인 화면이 어떻게 보면 동영상이 지금 편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고, 여기는 이제 뭐 저는 타임라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은 이제 여기다가 그 동영상들을 이제 하나하나 편집을 하는 녀석을 하게 될 거예요. 이쪽은 제가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특징, 설정, 어떤 동영상들을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설정이고, 이쪽에는 저희가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담아 넣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나중에 캡션, 여기 자막이라고도 하죠. 이 자막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이곳 우리 캡션에다가 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바꾸실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위에 보면 창이라고 있습니다. 이 창에 들어가시면은 작업 영역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다 어떤 것들을 내가 표시를 해 놓을 것이냐라고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주 하드하게 작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최초에 나와 있던 대로 작업을 하고 있는 편이고, 뭐 지금까지 크게 불편한 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따라가시면서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요 아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좌측 하단 쪽이 미디어 추가입니다. 미디어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찍은 그 영상 파일이라든가 음성 파일, 그리고 뭐 사진, 이런 것들을 여기다 미리 다 담아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좌측 하단, 여기에 미디어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가져오기 해가지고 파일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갖다 집어넣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다가 제가 어저께 찍은 강의 영상을 집어넣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놨어요. 보시면은 영상이 두 개가 있고, 저 같은 이거는 음성 표시입니다. 이제 이거는 음성만 제가 녹음을 따로 진행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녹음기가 저는 항상 이렇게 같이 녹음을 해요. 그리고 이 녹음기가 가장 음질이 좋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는 가장 좋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고, 저 밑에 보시면은 저도 이렇게 또 마이크도 하나까지 더 해서 최종적으로 한 백업, 음성 같은 경우는 항상 백업을 해두는 편이에요. 물론 이 영상에도 음성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소리가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가지고 그 소리 말고 이쪽 소리, 이제 녹음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여기다가 넣어 놓을 거예요. 자, 강의 영상 2개지만 하나의 강의였고요. 이 하나의 강의 중간에 쉬는 시간에 잠깐 제가 끊어가지고 파일은 2개
개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미디어를 여기로 끌어서 시퀀스를 만듭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1번, 2, 3 이거죠.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끌어왔으면은 이런 식으로 영상 비디오이자 비디오 1번, 오디오 1번이라는 레이어가 생깁니다. 이게 타임라인 하나가 생긴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녹음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있는 음성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음성을 쓰지 않고 녹음된 음성을 쓸 겁니다. 자, 이 녹음된 음성은 이 오디오 두 번째 여기 칸에다가 제가 갖다 비슷하게 갖다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밑에 있는 파형들이 보일 거예요. 파형. 요 파형들을 보셨을 때 요 파형이 대충 좀 일치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상을 편집할 때 항상 요 파형을 보면서 편집을 해요. 자, 그러면은 요거 어떻게 파형 따라 요렇게 맞춰가지고 시간을 정확히 맞추다가 보면은 그래도 틀어지기 마련입니다. 이게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한번 지금 여기 보면은 뮤트 M 하면은 뮤트 해가지고 소리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쭉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지금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말하는 거하고 음성하고 다르죠? 예, 다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이걸 맞춰주시는 작업이 필요해요. 자, 이때 맞춰주는 작업은 이 파형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프리미어 말고 우리 나중에 제가 저것도 찍을 생각인데 이 애플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이널 컷 같은 경우에는 이 파형을 보면서 좀 맞춰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맞추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드래그 해가지고 두 개의 어떤 레이어를 다 선택을 하세요. 전부 다 선택이 됐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자, 동기화라는 게 있습니다. 동기화를 누르시면은 여기서 오디오 트랙 채널에 맞추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클립 동기화는 오디오 트랙에 맞추셔야 됩니다. 오디오 트랙이 가장 정확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오디오 트랙과 이 아래에 있는 오디오 트랙을 실제로 검증을 해가면서 이걸 실제로 정확하게 미세하게 맞춰주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이 클립 동기화예요. 제가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이렇게 걸리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동기화가 됐습니다. 자, 지금 제가 위에 있는 오디오 쪽을 그 위에 있는 영상에 있는 오디오를 뮤트를 시킨 상황이에요. 뮤트를 시킨 상황에서 밑에 있는 오디오만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 목소리하고 지금 이 밑에 있는 오디오 파일이 딱 맞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자. 얘를 우리가 뭐 숫자를 그냥 집어넣어 볼게요. 그냥 A, B, C, D. 자, 이런 식으로 딱 잘 맞아 떨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렇게 맞춰진 상태에서 지금부터 작업을 하나하나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그대로 동영상을 만들어도 강의는 되는데 실제로 강의를 하다 보면 저희가 뭐 딴소리도 하고 좀 쉬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강의에다 다 넣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보시면은 제가 앞쪽에 조금 이렇게 제가 다른 짓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좀 일찍 녹화를 시켜놓고 일부러 막 지금 딴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와가지고 수업하기 시작하기 전까지가 바로 요 타임이에요. 요 타임 굳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쭉 보시다가 어느 시점부터 그냥 제가 수업을 시작하는 시점부터를 끊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지금 작은 상태, 이게 너무 오밀조밀하게 돼 있으니까 편집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요 밑에 있는 녀석을 쭉 당기시면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진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한 게 한 이 정도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자, 지금 내가 어느 정도까지 뭘 했었나. 자, 하자 했죠?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부터 수업이 시작되는 거니까 제가 여기서 끊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하자 했고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도구 상자가 있습니다. 옆에 이 도구 상자에 면도날이 있어요. 이 면도날이 우리 저 어린 친구들이 면도날이라는 걸 알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이거 강의 영상 편집할 때는 요걸 좀 확대를 해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 면도날이 있는데 요 면도날 자르기 도구를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2번 클릭. 근데 이 위에 있는 것도 위에 있는 그
영상 파일도 잘라야 되고 아래에 있는 음성 파일도 잘라야 되겠죠. 지금 현재 이렇게 딱 선이 그어져 있을 때는 정확하게 여기서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끊어주시면 되고, 이 앞에 있는 녀석 저희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필요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제가 그냥 없애줄게요. 이제 없애줄 때 그냥 이게 백스페이스를 눌러도 없어지긴 하는데 문제는 빈 공간으로 생겨버려요. 빈 공간. 자, 다시 언두를 할 때는 컨트롤 Z, 우리가 아래 한글 사용하는 거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이건 선택 도구예요. 선택 도구를 클릭하신 다음에 얘네들을 선택하시고, 자, 다시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 하신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잔물결 삭제라는 게 있습니다. 잔물결 삭제. 이 잔물결 삭제를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완전히 얘가 제일 앞쪽으로 딱 갖다 붙어요. 자, 이게 저기 파이널 컷과의 조금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금 이제 강의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강의가 시작되고 제가 쭉 한번 그냥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강의가 되는지. 네, 녹음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제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정확하게 잘 맞아 떨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쭉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어디서 무슨 좀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내가 뭔가 좀 잘못 얘기한 것은 있는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것들 쭉 보시면서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래에 있는 오디오 파일로 조금 판단을 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오디오 파일,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일부러 톤을 좀 높여요. 높여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 오디오 파일들이 가득 차 있죠. 가득 차 있다 갑자기 여기 보면은 오디오 파일이 좀 비는 공간들이 생깁니다. 이 오디오 파일이 비는 공간에 제가 딴소리를 하거나 그냥 잠깐씩 애들 좀 졸고 힘들어 할 때 그냥 깨우는 식으로 무슨 한마디씩 좀 웃긴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거 강의에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부터 삭제를 해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쭉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딱 한번 볼게요.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그럼 딱 제가 칠판을 지우기도 하고, 뭐 애들한테 뭐 이런 거 시켜볼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지, 뭐 친구들한테 학생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쭉 가서 다시 이제 꽉 차오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다시 수업이 시작된 거예요. 자, 한번 쭉 볼게요. 자, 이렇게 됐다 하고 저는 끊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계실 때는 실제로 이걸 편집하는 것까지 염두를 하시면서 영상을 촬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편집할 때, 아, 내가 여기서 끊어야지, 여기서부터는 내가 끊어야지, 뭐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중간에 예를 들어 문제를 풀다가 제가 계산 실수를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딱 편집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자, 내가 계산 실수해서 요만큼 지금 비어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식으로 편집점을 정확히 잡아두시는 게 이 영상 촬영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제가 하나씩 지금 잘라 볼게요. 여기서 자를 거고, 여기서 자를 거고. 자, 요 앞쪽에서도 이제 없애보는 공간이 생겨야겠죠. 그러니까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칠판 지우기 전에 이 부분에서 그냥 다시 또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자르고. 자, 그런 다음 다시 선택 도구 해가지고 요 선택 도구, 여기 지금 잘라내야 될 부분이죠. 얘네 둘을 다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 잔물결 삭제를 하면은 딱 갖다 붙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해보도록 할게. 한 다음에 다 지우고 다시로 넘어가는 거죠. 네. 이 중간 단계를 이렇게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기는 과정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계속 볼게요. 쭉 보면서 가다 보면은 지금 계속 수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뭐 특별히 딴 얘기 안 하고 그냥 계속 수업만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쭉 가다가 계속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잠깐 비는 건 아마 여기는 거의 대부분 뭐냐면은 칠판 지우는 거예요. 칠판 지우는 거 정도는 저는 그냥 그냥 넘기는 편입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쭉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확인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거 할 때 좀 편한 게 로지텍 마우스를 쓰시면은 옆으로 횡 스크롤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쭉 계속 진행을 하고요. 쭉 이렇게 하고, 영향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쭉 설명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던 것 같고, 자, 여기 중간에 딱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죠? 하고 넘어갑시다. 제가 이때 조금 힘들어가지고 잠깐 이렇게 쉬었나 봐요. 자, 이런 것들도 저는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냥 자르겠습니다.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자르고, 조금 더 가가지고 여기서 또 자르고,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짧잖아요. 너무 짧으면 다시 한번 쭉 늘려주세요. 쭉 늘려주시면은 요거 중간 이거 선택을 해가지고 그냥 잘라버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잔물결 삭제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르고 나면 또 계속 수업이 지루어질 것 같아요. 그죠? 딴소리를 시작을 했어요. 한번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볼게요. 라는 것을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통 제가 이제 딱 마무리를 짓는 순간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얘네들 지금 힘들으니까 이때부터는 내가 딴소리를 좀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게 여기입니다. 자, 파형이 보시면은 이전에 수업하던 파형하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게끔 제가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뒀을 때 편집하기가 굉장히 편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쭉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깨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잠 좀 깨라 이렇게 할 때. 자, 요거는 끝날 때까지 딴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쉬는 시간을 주기 전에 지금 쭉 이런 소리 했으니까 뒤쪽에 있는 얘기 저한테 필요 있는 얘기 아니잖아요. 강의할 때 전혀 필요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전체적으로 잘라버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굳이 잔물결 삭제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백스페이스 눌러가지고 삭제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한 내용인데 앞쪽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편집이 끝난 거예요. 그냥 이대로 그냥 편집 렌더링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뒤쪽에 있는 내용을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뒤쪽에 있는 내용이 바로 요겁니다. 요 녀석. 요 녀석을 다시 뒤에다 갖다 붙일게요. 여전히 이렇게 붙여놓고 또 여기 음성도 딸려있는 음성도 있죠? 음성도 딱 갖다 붙여 놓을게요. 자, 이것도 위아래가 지금 음성이 지금 같이 녹음이 되어 있는 건데, 자, 음성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사실 지금 다르죠? 진짜 많이 나가.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자, 다시 아까처럼 뭘 하셔야 됩니까? 오디오하고 비디오하고 싱크를 맞춰야 돼요. 동기화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동기화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두 개 다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동기화. 그 다음 오디오 트랙 채널. 오디오 트랙 채널이 지금 1번이 요거거든요. 요거랑 맞추자는 거예요. 요거랑 맞춰가지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제 처리가 또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정확히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제대로 됐는지. 이제 행렬의 곱 정확하게 지금 싱크가 맞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제가 수업이 들어갔는지 한번 볼게요. 요 앞에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지금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빠져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수업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쭉 하다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딴소리를 하고 있죠. 애들이 많이 시험 끝나고 얼마 안 돼서 그런지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부터 수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니네요. 자, 근데 지금 뭔가 수업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죠? 또 잘 거지? 그치? 네. 이제 또 슬슬 잘 거지?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거에 개의치 않고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라인이 지금 수업이 시작하는 라인인 거예요. 그럼 수업 시작하는 라인 어떻게 합니까? 면도날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그냥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여기 딱 잘라버리세요. 그런 다음에 요것을 앞에 거를 또 다시 잔물결 삭제나 지우기 다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어차피 지금 중간에 공간이 남아있잖아요.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차피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딱 맞게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앞에서 수업이 끝났죠? 자, 앞에서 수업이 끝났고 문제는 무조건 틀리게 될 것이다. 표현이 되는구나. 끝났고 다음 걸로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오늘 요거 하나 이제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서 뒤로 넘어갈 때 너무 그냥 바로 그냥 넘어가게 되잖아요. 이럴 때 보통 오디오 전환, 비디오 전환 효과 같은 것들을 주는데요. 그 전환 효과는 어디냐면은 요쪽에 있습니다. 자, 요쪽에 있어요. 요쪽. 여기에 보시면은 효과라고 있습니다. 효과. 여기 효과라고 있고 이게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영어로는 이펙트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효과 중에 쭉 밑에 보시면 비디오 전환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비디오 전환을 뚝 클릭을 해보시면요. 디졸브, 몰입형 비디오 되게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자, 이쪽에서 제가 그냥 뭘 해볼까요? 디졸브 해볼까요? 디졸브는 보통 처음 시작할 때나 끝날 때쯤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디졸브 말고 제가 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쭈루루 나와 있는데 한번 그냥 밀기 일반적인 휩을 해볼까요? 휩이라는 어떤 그 요소를 가지고 여기 사이 있잖아요. 아까 그 사이에다가 그냥 갖다가 집어 넣으시면 돼요. 갖다가 집어 넣을게요. 제가 여기다가 사이사이에다 딱 집어 넣을게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이걸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밑을 쭉 늘려보면은
밑을 쭉 누려보시면은요. 보세요. 여기하고 여기 사이, 지금 끊어진 데하고 끊어진 데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뭔가 이렇게 바뀌는 이 녀석이 있어요. 이 녀석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까지 가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딱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효과가 이런 식으로 다시 여기서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어떤 전환 효과를 간단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늘릴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효과를 이렇게 늘려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되게 길게 돼요.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라는 것을 알고 넘어갔습니다. 엄청나게 길게 가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도 전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는 사실은 쓸 때 잘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방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이질감이 느껴지죠. 왜 그러냐면은 음성은 그대로 있고 이 영상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효과를 넣을 때는 음성을 조금 여유를 두고 편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경험을 하시다 보면 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강의할 때 누가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잖아요. 강의할 때는 굉장히 짧게 해가지고는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면은 좋은 것 같아요. 이쪽 보세요. 바로 수업하기 그냥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보신 것처럼 여기 보면은 비디오 효과, 오디오 전환 등등의 여러 가지 효과들이 미리 이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예전에는 이걸 찾기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다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쭉 보면서 이런 조건, 이런 효과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런 효과 그냥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자, 아까 디졸브라고 해가지고 디졸브는 색깔을 이렇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까만색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화면이 나오고 마지막에 뭐 까만색으로 끝내거나 아니면은 뭐 하얀색으로 끝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건 보통 어디서 쓰냐면 제일 앞쪽에서 씁니다. 맨 앞에 제가 가볼게요. 맨 앞에 보시면은 영상이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나 한번 볼게요. 영상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냥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냥 바로 시작하니까 너무 밋밋해요. 너무 밋밋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까만색 화면에 있다가 다시 화면이 이제 나오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바로 뭐냐면 검정으로 물들이기 디졸브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똑같아요. 그냥 맨 앞에다가 갖다가 딱 삽입만 해두면 자동으로 까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 까만색이죠? 진행을 해볼게요. 까만색이었다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넣으러 가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어떤 화면 전환 효과를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쭉 진행을 하고 뒤에 있는 것을 계속 편집을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중간에 막 설명을 하다가 뭐 이런 다른 소리 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씩 찾기 위해서 밑에 있는 어떤 보는 슬라이드를 조금 확대를 한 다음에 하나하나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쭉 가볼게요. 쭉 가면서 아마 끝까지 수업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가지고 정리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업이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들어가가지고 정리합시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끝내는 멘트가 두 가지입니다. 이제 수업을 학생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자, 이제 들어가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아니면은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가 이제 영상의 녹화 편집이 끝나는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지금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딱 진행을 하고 얘네들을 잘라낼게요. 얘네들 이렇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게 나면은 여기서도 끝날 때 조금 너무 밋밋하잖아요. 정리합시다. 자, 이때 여기다 아까 검정으로 물들이기 디졸브를 뒤에다 갖다 붙이면은 어떤 식으로 끝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자, 들어가가지고 정리합시다. 이렇게 화면이 딱 페이드 아웃 되는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편집 다 끝난 거예요. 편집 다 끝난 건데, 자, 일단은 저는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그냥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녀석을 먼저 내보내기를 먼저 할게요. 그리고 파일 하나를 먼저 만들어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 하나하나의 파일들을 좀 확대하는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들을 이제 하나의 파일로 만들 때는 지금 이렇게 편집된 것 자체가 지금 아예 하나의 파일로 딱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이때는 뭘 쓰느냐면은 바로 저는 내보내기, 이 위쪽에 있는 내보내기라는 칸이 있습니다. 이 내보내기를 누르시면은 이 파일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이냐, 어디에다 저장을 할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저 같은 경우는 제 파일 이름을 그냥 저는 이번에 행렬 두 번째 수업이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일단은 행렬
2번 수업이라고 해 놓을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요 밑에 내려와 가지고 내보내기 하면은 저의 파일, 저의 이제 하드에, 저희 이제 저장소에 저장이 바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시간이 보시면 1시간 8분, 1시간 10분 정도가 되는 그런 양이잖아요. 이거 자 오디오 파일 렌더링만 2분이고요. 이제 한 10몇 분 동안 이 파일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파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거 하는데 컴퓨터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컴퓨터는요 진짜 1시간 넘게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화면 정리를 하는 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내보내기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딩은 지금 영상 인코딩은 지금 뭐 27분 52초 이렇게 27분 정도가 남은 거죠. 1시간 정도 하면 이 정도 걸려요. 근데 이게 맥북에서 파이널 컷을 하면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인코딩 하는 동안 다른 작업도 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인코딩 딱 시켜놓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그래서 저는 이제 영상 편집할 때는 그냥 계속 파이널 컷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인코딩이 끝났습니다. 지금 한 30분, 40분 정도가 걸렸어요. 사실은 제가 컴퓨터 사양이 굉장히 좋은 컴퓨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프리미어 프로의 가장 큰 단점은 이거였습니다. 한번 이걸 해놓고 나면요 뭔가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나온 녀석을 한번 제가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이 녀석입니다. 지금 뭐 쭉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잘 녹화가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저는 이제 이 녀석을 유튜브에다 올리는 방식으로 수업을 아이들에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자, 이제는 일단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편집이라는 것 자체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 몇 가지 기법들을 좀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게 지금 너무 많으니까요. 이 많은 것들을 일단 삭제를 하고 요거 클립만 가지고 하나의 클립만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제가 지금 쭉 좀 설명을 하고 있는 이런 설명 영상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문자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다 글씨를 넣는 거예요. 자, 제가 글씨를 넣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여기다 실수를 해가지고 말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넣는지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옆에 보면 여기 T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문자 도구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냥 이 시점에서 내가 여기다 문자를 넣고 싶어. 그럼 여기 멈춰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문자 도구를 누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올라가면은 여기 보시면은 조금 이제 바뀌었지만 글자를 쓸 수 있는 게 나왔습니다. 여기다 클릭을 딱 하시면은 여기 글씨를 쓸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나요. 그럼 여기다 글씨를 쓰는 거예요. 자, 오늘 수업 내용의 잘못된 오늘 뭐 잘못된 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저 3을 4로 잘못 얘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두 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녀석이 지금 폰트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이 폰트를 마음에 들게 하려면 자, 이거 글씨를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요. 이 옆에 보면은 속성, 정보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속성을 클릭하시면은 이 글자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일단 텍스트가 굴림인데 보통 굴림체 잘 안 쓰시죠? 저는 굴림 말고 여기서 그냥 저기 나눈 고딕, 제일 많이 쓰는 나눈 고딕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뭐 있습니까? 글자체 크게 작게 크게 작게 하실 수 있고 폰트는 뭐 적당히 그냥 잘 보이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색깔은 지금 보통 그냥 하얀색으로 하면 되는데 하얀색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색깔로 까만색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까만색은 아마 잘 안 보일 거예요. 색깔을 자 까만색으로 하고 확인하면은 까만색으로 바뀝니다. 근데 보통 그냥 이게 칠판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이 가장 잘 보였었던 것 같아요. 하얀색. 자, 그런데 배경이 하얀색으로 됐을 경우에 가끔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녀석도 라이트니까 조금 볼드, 엑스트라 볼드 좀 두껍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일단 선택을 딱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잘 보여요. 잘 보이기는 하는데 이 녀석을 조금 더 잘 보이게 하려고 하면은 이 녀석에다가 뭘 해주면 되냐면은 요 밑에 이 선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선을 까만색으로, 이게 테두리입니다. 테두리 영역을 까만색으로 딱 해주면요. 자, 보시면은 이 지금 살짝 나와 있는데 지금 하얀색 글씨에 까만색으로 테두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테두리가 돼 있는 것을 여기서 보시면은
테두리 포인트가 4포인트라는 건데 테두리를 쭉 길게 하시면은 숫자를 한 뭐 10 정도로 놔둘까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훨씬 더 두꺼워졌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글씨를 좀 잘 보이게 하는 방법은 저는 주로 이렇게 선을 설정을 해가지고 테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글자를 넣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를 넣고 나면은 여러분들 여기 밑에 보이면 요 녀석이 보일 거예요. 요 녀석. 자, 보면은 비디오 쪽 위쪽에 보면은 요렇게 요 녀석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글씨가 어떤 하나의 레이어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늘리고 줄임으로써 해가지고 내가 이 글자가 나오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부터 나오게 할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안 나오다가 내가 뭔가 잘못해요. 볼륨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I, J 나오면 니들 헷갈리잖아. 자, 보시면 중간에 넘어갔네요. 자, 볼게요. 쭉 가다가 글씨가 딱 나옵니다. 이때부터 쭉 나오다가 제가 원하는 지점까지 그냥 쭉 나오게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지나면서 딱 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글씨를 또 다른 거를 더 추가를 하고 싶을 때는 자, 여기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이 글씨 여기 지금 선택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 선택을 해제하셔야 돼요. 다른 쪽을 한번 클릭하시면 이게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한번 또 문자를 한번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문자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에 제가 설정한 거 그대로 연결이 돼요. 자, 이것은 두 번째 레이어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두 번째 레이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레이어는 이 위에 있죠. 이게 여기가 하나씩 쌓여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볼륨을 아예 줄인 상태에서 한번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앞에서부터. 자, 가다가 아래 그래픽이 먼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어떻게? 이 위에서 또 두 번째 레이어가 나오는 식입니다. 이것을 잘 조절해가지고 여러분들 만들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레이어가 사라졌고요. 첫 번째 레이어가 사라지는 이렇게 글씨를 넣는 방식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씨 넣는 거는 좀 간단한 편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녀석이 보면은 여기 제가 화면에 있는 이 녀석을 좀 잘 안 보여. 그래서 얘네들을 내가 좀 크게 해보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의 곱셈 쭉 나왔고 이제 넘어가서 다음 이것은 제가 삭제를 해버릴게요. 요거랑 요거는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쭉 가다가 딱 다음 장으로 넘어갔는데 이 표현, 이 녀석들이, 이 화면이 제가 보기에 좀 잘 안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녀석을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부터 확대를 하고 싶은 곳이, 자, 여기서부터 확대를 하고 싶어요. 확대를 할 때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동영상 속성을 제가 반면해야 되는데 이 동영상 클릭하면 속성이 바로 뜹니다. 이 동영상이 지금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하는 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지금 화면이 너무 작게 하니까 얘를 내가 키우고 싶어.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얘를 잘라주셔야 돼요. 어떻게 잘라는지 볼게요. 아까 면도날처럼 그대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르면은 지금 여기 앞쪽하고 뒤쪽하고 레이어가 바뀐 상태예요. 쭉 가다 보면은 쭉 제가 설명할 때 이것들을 좀 더 크게 강하게 설명을 해주고 싶어 라고 할 때는 그래 한 요 정도까지 내가 지금 그 영상을 좀 확대를 하고 싶으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자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앞에 있는 똑같은 여기서부터 지금 다 연결되는 영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프리미어 입장에서는 요 영상 앞에 있는 1번 영상, 두 번째 영상, 세 번째 영상으로 나눠져 있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 있는 영상만 제가 화면을 확대하고 싶었잖아요. 가운데 영상을 클릭해서 자, 선택도구로 바꾸셔야겠죠? 가운데 영향을 클릭해가지고 이 녀석의 속성을 바꾸는 겁니다. 자, 속성 위치는 일단 그대로 그냥 갔는데 비율, 이게 확대 축소예요. 비율을 제가 쭉 늘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늘리면은 커졌죠? 자, 커지고, 자, 위치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잘 보여야 되니까. 자, 위치 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맞췄고요. Y도 좀 XY 수학하는 분들 다 아시겠죠? XY 요걸 잘 맞추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맞추신 다음에 이 녀석을 자, 봅시다. 이렇게 앞에서부터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쭉 잘 되다가 자, 크게 나오는 거예요.
크게 나오면 제가 와가지고 이 영상 자체가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제가 이거 단톡방 이런 데서도 얘기할 때 항상 4K로 찍어라. 그 가능한 한 가장 최대의 해상도로 찍어라. 그렇게 한 다음에 편집할 때 줄이면 되니까 일단 찍을 때는 가장 최대의 해상도로 찍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확대를 했을 때도 이게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 최대 해상도로 찍은 다음에 이 안에서 편집을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쭉 넘어가다가 다시 하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만 할 줄 아셔도요, 일단 기본적인 여러 가지 편집은 다 가능해요. 저는 지금 이게 원테이크입니다. 하나의 화면으로 모든 걸 다 찍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움직일 필요가 없는데 어떤 학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이 카메라가 움직이기도 하고 여러 번 두 개의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이 비디오 레이어를 두 개를 깔아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는 거고, 전체 크게 원테이크로 찍은 다음에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한번 잘라볼게요. 자른 다음에 자, 이 앞쪽에서는 이 화면을 보여주고 싶고 뒤쪽에서는 제가 쓴 이 화면을 보여주고 싶다면은 이쪽 속성에서 선택 도구 들어가고 이쪽 속성에서 얘의 크기를 늘려주는 겁니다. 얘의 크기를 늘려주는 거예요. 제가 필요한 게 이쪽이잖아요. 그럼 얘는 X축의 방향을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여기서 이게 쭉 진행을 하다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딱 넘어갔을 때 바로 옆에 있는 화면으로 다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그냥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전체 화면으로 나오게끔도 할 수 있고요. 이 중간중간에 조금 이게 좀 너무 빡빡 움직이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아까 말씀드렸던 효과, 여기 가지고 뭐 교차 디졸브 그냥 간단하게 살짝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 교차 비추가 디졸브 이런 거 옆에다 하나 넣어볼까요? 여기 있는 거 필름 디졸브 하나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각각 움직이면서 살짝 이게 바뀌는 게 바뀌어요. 보세요. 자, 이렇게 바뀌죠. 쭉 진행을 되다가요, 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자,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디졸브가 바뀌죠. 또 이쪽에 가가지고는 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살짝 이런 식으로 바뀌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녀석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 효과만 있으면요, 일단 강의 영상 편집은요, 여러분들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그대로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막 넣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리미어 프로는요, 자체적으로 자막을 생성해주고 만들어주기는 하는데요,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자막을 넣은 다음에 수정을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 자막 넣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막을 하시려면요, 여기 위에 있는 여러 가지 편집 툴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효과 컨트롤 뭐 이런 것들이 쭈루루룩 있는데, 그 중에 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텍스트가 없으면은 여기 화살표를 눌러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뭐 텍스트라는 게 어디는가에 나올 거예요. 텍스트를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대본, 캡션, 그래픽 해가지고 캡션을 할 수 있는 녀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말고 다른 어떤 뭐 자막 프로그램들을 이용해가지고 자막 파일을 생성하셨다면은 파일에서 캡션 가져오기 요걸로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이 프리미어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대본으로 캡션 만들기 이거 누르시면 돼요. 이거 누르면은 여기 있는 A2 이 오디오를 가지고 캡션을 만들게 됩니다. 자, 만들면은 자막 기본값 그냥 이렇게 넣어서 만드시면 돼요. 그냥 캡션 만들기 클릭하시면은 그냥 쭉 만들어집니다. 지금 위에 보면은 요 위쪽에 C1이라는 이런 새로운 어떤 창이 레이어가 생겼을 텐데, 요 녀석이 뭐예요? 요 녀석이 바로 캡션, 자막을 나타내는 그런 녀석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이것도 굴림체예요. 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얘네들은 제가 항상 폰트를 제일 먼저 바꿉니다. 폰트는 이제 전부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니까요. 자, 쭉 여기 있는 것 위에 다 선택을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속성, 여기서 폰트가 굴림으로 돼 있잖아요. 저 굴림을 그냥 저는 그러면은 나눔 고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지금 나눔 고딕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위로 쭉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나눔 코딩에서 자, 48 조금 더 늘려볼까요? 조금만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 정도로 지금 늘린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쭉 가면은,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행렬이 뭐라는 게 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막이 쭉 깔리는 거예요. 자막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쭉 나와 있죠. 이 자막들이 제가 목소리 낸 거에 맞춰가지고 자동으로 쭈루루루루룩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실제로 제가 말했던 내용하고 이 글자들이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 같은 거, 쇼츠 같은 거 보시면은, 이 단어가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 다 이렇게 자동으로 캡션을 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걸 볼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급스럽게 이걸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하나하나 좀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강의 같은 경우는 한번 하게 되면은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막 1시간, 2시간, 이렇게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다 보려고 하면 2시간 영상을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강의 영상에는 이 캡션을 넣진 않습니다. 이거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이런 캡션 같은 것들을 좀 집어 넣으려고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쭉 보시면서 확인을 하나하나 하셔야 되고, 단순히 이거 고치는 건 간단해요. 여기다 그냥 딱 넣어가지고는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배우게 될 텐데, 이건 잘 되어 있네요. 잘 되어 있는데 뭐 해가지고 수정, 이런 식으로 제가 수정을 다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셔도 사실 뭐 이거 하시는 데는 큰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 자, 이렇게 자막까지 넣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내보내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녀석을 쭉 보고 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난 이제 어떻게 화면을 만들어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내보내기 하시면 됩니다. 이 내보내기 하셨을 때요, 자, 중요한 거 요거 한 번만 봐주세요. 여기 보면은 지금 비디오가 3080-2160입니다. 소스 비디오. 이거 뭐냐면은 4K예요. 지금 제가 4K로 영상을 촬영을 한 거거든요. 4K인데 실제로 출력 같은 경우는 자, 3080-2160으로 하면 아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굉장히 용량이 커집니다. 너무나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비디오 3080-1060을 UHD란다. 다시 풀 HD급으로 낮춥니다. 자, 풀 HD로 낮추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얘를 풀 HD로 낮추려면은 여기에서 비디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비디오를 딱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스 일치로 하게 되면은 완전히 그냥 원래 UHD가 그대로 UHD로 나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소스 일치에서 프레임 크기, 자, 프레임 크기 자체를 클릭을 해제를 하시고 이 프레임만 어떻게 풀 HD 이걸로 낮춰주십시오. 이걸로 낮춰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옆에서 소스 같은 경우는 3080-2160인데 비디오 출력은 1920-1080으로 FHD급으로 낮아졌죠.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용량은 적고 FHD면,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는 여러 가지 그 소스 기기에서 강의 영상을 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FHD로 낮춰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내보내기를 눌러주시면은 지금 제가 만들어진 이 녀석이 인코딩 돼가지고는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질 겁니다. 자, 만들어진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까지 시켜드릴게요. 자,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이 비디오를 내보냈습니다라는 것들이 떠고 인코딩이 완료가 됐습니다. 요걸 내리고 나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제가 지금 찍은 편집을 한 녀석이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화면이 지금 FHD로 나왔죠. 자, 밑에 있는 자막도 잘 나왔고 제가 지금 소리는 죽여놓은 상태인데 아마 소리도 잘 나올 거예요. 한번 올려볼게요. 진짜로 그냥 숫자를 네. 숫자 목소리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고, 자, 중간에 제가 한번 화면을 전환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 전환도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쭉 가다가 어디쯤 전환을 했을까요? 제가 여기서 요쯤에서 아마 전환을 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시면은 근데 조금 잘 틀려요. 여기 자막이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막은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중간에 넘어갈 때 한번 볼게요. 자, 쭉 넘어갈 때. 자, 이렇게 넘어가는데 한번 넘어가는 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제 화면이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큰 녀석으로 이제 화면이 넘어갔고, 좀 설명하는데 좀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쭉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옆에서
옆자리로 딱 넘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디졸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앞쪽으로 다시 원래대로 넘어가게 되죠. 어떻게? 자, 여기서 자,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 다 정상적으로 잘 찍혀가지고 화면에 다 나오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냥 요 정도만 하셔도 사실은 이 정도의 그냥 편집만 하셔도 강의 영상을 편집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학생들한테 전달하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 강의 영상들을 카페에 우리 학원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카페에다가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여기다 숫자를 써가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프리미어는요, 컴퓨터의 성능, 자, PC의 성능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컴퓨터, 이거 지금 방송을 만들고 있는 이 컴퓨터는요 굉장히 고사양이에요. 램이 64기가고 CPU가 i9에다가 이 그래픽 카드는 4090, 즉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그래픽 카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스피드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렌더링이나 이런 거 할 때 다른 거 하는 것들은요 사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 이거보다도 좀 낮은 사양이라고 한다면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용량을 많이 잡아보면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프리미어 크기 용량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이거 편집을 했잖아요. 이 편집되는 것들을요 계속 하드에다가 쌓아놔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청소. 주기적인 청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갑자기 나는 한 번도 뭐 썬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지금 하드 용량이 지금 꽉 차 있는 거야? 프리미어 하다 보면요 그걸 많이 느껴요. 제가 맨날 그걸 느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은 이 지금 만들어놨던 이 어떤 뭐 소스 파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가 편집을 했었던 것들이 다 저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 저장한 것들을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그리고 3. 구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둠의 경로를 통해 가지고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의 경로로 구입한 것들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막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제가 캡션 대사를 달았잖아요. 이 자막 다는 것도 어둠의 버전에서는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것저것 다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다 써봤는데 그냥 솔직히 가장 편한 거 그냥 구독하는 거더라고요. 그냥 돈을 내고 구독을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랑 파이널 컷을 두 개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어도비 프로그램은 수학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PDF 때문이라도 해야 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것들도 조금 이용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전체적으로 구독을 해가지고 사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비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는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비용은 꽤 만만치가 않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PC 성능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단점일 거예요. 이 파이널 컷, 제가 파이널 컷을 가볍게 쓰는데도 훨씬 더 쾌적하게 제가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PC 성능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프리미어의 어떤 특징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강사님 아니면 원장님들께서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강의 영상을 편집하는 것 정도는 아마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단은 자주 사용하고 맨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쉽게 말씀드린 것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가거나 모르겠는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좀 잘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뭐 지금 이것은 단톡방에도 올라갈 것 같은데 단톡방에서도 이거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제 영상 편집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파이널 컷하고 프리미어를 비교해 놓은 영상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음번에는 아마 파이널 컷을 이용해 가지고 편집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릴 것 같은데 파이널 컷이 아마 시간이 훨씬 빠를 겁니다. 네, 요거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지금 하는데 지금 제가 이 영상의 길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면서 하는데도 사실은 뭐 40분? 몇십 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1시간짜리 영상 편집하는데 편집 자체, 렌더링 빼고요. 편집 자체만 하는 거는 정말 익숙해지면은 한 10분에서 20분이면은 간단한 편집들 다 끝내놓고 그냥 렌더링 돌릴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정도로 강의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파이널 컷을 이용한 영상 편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좀 많이 좀 구독 좀 해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을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는 파이널 컷 영상으로 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